사실 오늘 알아볼 기업 아까 네. 코리아세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코리아세븐 하면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그럼요. 생각이 나거든요. 뭐 편의점 업계가 최근 꽤 이제 성황하는 것 같고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뭐 전망도 괜찮은 거죠? 네, 우선은 코리아세븐 같은 경우는 업계 중에서 사실 뭐 BJF 리테일 그리고 그쵸. 이제 GS 리테일 예. 다음 이제 순위기는 한데 네. 워낙 이제 세븐일레븐이 워낙 옛날부터 굉장히 익숙한 점포다 보니까 사실 네임밸류나 그리고 롯데 그룹에서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전망이 좋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마트 쪽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 그래서 조금 편세권이라는 말 있는 만큼 좀 편리하고 신속하고 이런 편의점의 그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무인 편의점 맞아요. 또 굉장히 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어서 업계 성장률이나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리아7 채용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뜬 게 채용 전재형 인턴이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또 인턴을 뽑는 거야 이러시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냥 정규직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웬만하면 거의 다 채용 전제형 인턴으로 뜨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게 될 채용 공고들도 보면 거의 다 채용 전제형 인턴으로 뜰 거고 네. 여기에서 또 이제 막 불안해 하시는 게 그러면은 자기 혹시 인턴하고 나중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근데 막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뭐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전환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선은 요번에는 특히 코리아세븐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이랑 좀 차별화되는 점이 전문 학사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래봤자 스펙 좋은 애들 뽑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제가 이따가 직무 설명도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빡빡합니다. 네, 빡빡하고 빡시다 보니까 사실 뭐 스펙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 우선순위가 아닌 좀 고생도 좀 해보고 일도 좀 많이 해보고 서비스 일도 많이 해보고 이런 친구들을 뽑고자 해서 전문학사 이상 특히 이제 항공과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네. 많이 뽑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스펙보다는 내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이 직무에 대한 건 사실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좀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FC, 뭐 SC, 그래서 기업마다 조금씩 명칭은 다릅니다.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편의점 가면 대부분 점주분들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한 4, 50대, 5, 60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학교 졸업하고 20대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대 중후반? 네. 그러면 되게 막 이렇게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가면 어르신들이 네가 뭘 하냐, 내가 여기서 맞아요. 20년 했는데 네가 뭘 하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점주분들을 관리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예, 그리고 1인당 맞는 점포가 뭐 한 1, 20개 정도? 예. 예, 그냥 20개의 점포를 만약에 최대로 했을 때 맞는다라고 한다면 이 20병의 점주분들을 내가 이제 응대를 해야 되고 뭐 매출 관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본사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본사 지침을 그대로 좀 따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렇게 단호하게 연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쉽지 않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야지 이제 폐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예. 사실 이제 GS랑 BGF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점포수인데 점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유지를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예. 폐점하고 이러면 더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가맹 점포들이 잘 유지가 되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매출 그리고 전반적인 뭐 인력 관리, 시스템 관리 그리고 이제 점주분들 마음을 좀 이렇게 보다듬어 드리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영업 관리의 업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대사항을 보면 전국 단위 근무인데 편의점 영업 관리는 특히나 이제 수도권보다는 이제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실은 이제 인기가 없거든요. 네. 여기도 네. 보시면 지금 시 외곽 지역 거주자 그리고 근무 가능자 그리고 평택이나 완성 이쪽으로 이제 공고가 났고요. 사실 자차를 소유하고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만큼 이동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취업이 너무 급하다. 네. 나는 안성 가서 살 수 있다. 네. 평택 가서 살 수 있다. 네. 이러신 분들은 뭐 상관없이 지원을 하셔서 사실 들어가시고 저는 일단 무조건 들어가시고 나중에 이직을 하시더라도 요즘에는 경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2년 정도 평택이나 안성에서 거주하시면서 경력을 쌓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취업을 하고
하고 이직을 맞아요. 하기를 추천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영업관리 일선에서 일하기 때문에 편의점 업계가 선호하는 인재들이 어떤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적인 면모는 뭔가요? 네, 우선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스펙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한 좀 관심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스펙 기준이 명확한 BJF 리테일이나 뭐 GS 리테일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학 능력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뭐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프레임도 있기는 한데 네. 성실함. 성실함을 그래서. 봅니다. 예. 네. 그래서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3.0 이상이 채용 기준에 명확하게 네네. 기재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8,900대 이상, 뭐 3점 중반 이상 학점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2점대인 학생도 뽑았어요. 대신에 이제 토익이 950점. 아하. 이렇게 뭔가 다른 걸로 보완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는 내가 뭐가 하나가 나쁘더라고 하더라도 네네. 뭐 어학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뭐 아니면 내가 편의점에서 뭐 한 4년간 일을 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커버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학점이 낮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 우리 코리아 세븐 같은 경우는 지금 초대졸 이상 기준이기 때문에 학력보다는 솔직히 합격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학점 그리고 어학 네. 이 두 가지 부분이 조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너무 막 이렇게 막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토익을 지금부터라도 올리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빠른 길인 거죠. 네, 네. 지금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점수를 보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 채용 전형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앞서 언급해드렸던 네. 것처럼 이제 서류 그리고 지금 보면 리포트 심사가 있습니다. 롯데 그냥 코리아 세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리포트 심사가 조금 더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학력 이런 부수적인 거 말고 진짜 이쪽 분야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을 뽑을 거야. 그러니까 리포트 심사 너네 좀 잘 해봐. 리포트 심사 주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기는 하겠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관심도가 좀 제대로 드러나야 되는 그런 네. 파트거든요. 그래서 리포트 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진, 인성 검사 그리고 인턴십이 4주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면접인데 최종 면접에서의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1차 면접 그리고 리포트 심사에 조금 주력을 하셔야 되겠죠. 예, 리포트 심사가 참 눈에 띄는데 뭐 어떤 주제들이 나오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심사 주제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 이제 나온 주제입니다. 2020년도 합격 주제인데 주제 첫 번째는 이제 두 개가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는 세븐일레븐 점포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새로운 상품 트렌드 예측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작성을 해달래요. 그러면서 확 써있죠. 네. 인터넷 발달, 뭐 IT, 뭐 기술 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야 우리가 좀 잘 팔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점포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땡땡데이 행사 기획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서 이제 뭐 발렌타인, 빼빼로 우리 편의점 가면 막 빼빼로데이 때 막 장난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앞에. 그런 것들을 한번 너희가 신박하게 기획을 해봐라라는 부분인데 우선 이 주제를 봤을 때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보면 네.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창의성 그쵸? 그리고 기획력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네. 조금 팁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편의점 유통업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인사이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사실 그 인사이트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트렌드 코리아 뭐 관련된 서적들 그리고 유통업계 관련된 서적들도 정말 많거든요. 서점에. 네. 심지어 뭐 유튜브만 봐도 엄청나게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서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편의점 업계 트렌드 그리고 사실 편의점 업계 뭐 코리아 세븐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세븐일레븐이 원래 일본 쪽에서 이제 브랜드가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일본이 사실 편의점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잘 나갑니다. 그리고 좀 선구자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들을 보셔도 이제 리포트 네. 쓰실 때 정말 좋을 거예요. 예. 뭐 그래서 실제로 수익률이 더 높은 단가가 더 높은 상품에 대한 기획 이런 부분들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많이 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품들이 단가가 좋고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조금 더 우리가 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요런 키포인트를 제시를 해주시는 게 실제로 기업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 왜냐면 이윤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 기준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번 주제 같은 경우는 꼭 들어가야 할 트렌드는 실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IT 기술, 그래서 AI,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 AI 시스템, 무인 편의점 관련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겠죠. 그리고 요즘 제가 조금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퀵커머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두 퀵커머스. 들어봤어요. 그냥 뭐 편의점에서 바로 이제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퀵이라는 게 이제 네. 빠른 거니까. 네, 요즘에 이제 로켓 배송이나 마켓컬리 아마 이용하실 맞아요. 것 네. 같은데 그런 걸 퀵커머스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하루 안에 배송하는 시스템이 요즘에는 네, 네.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네. 요즘 유통업계에서 이제 퀵커머스라고 아예 명칭을 붙이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 이제 딱 쓰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 편의점에서 실제로 퀵커머스에 이제 대입하기 위해서 이커머스랑 같이 활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영역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 조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빼빼로데이를 얼마나 성대하게 치를 거냐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팔 수 있을 그쵸. 거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뭐 빼빼로데이나 이런 때는 보통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 타겟에 대한 분석, MZ는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조금 더 고가의 상품들까지도 우리가 해서 네.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고급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제일 좋아하시겠죠. 예. 지금 쌤이 말씀해주신 소스들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업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가 또 자기소개서는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포트 심사 내용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코리아7에 지원한 동기 500자 안에 쓰는 거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네. 500자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 건 일단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 코리아7은 특히나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한 처음 300자 가량은 내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코리아7 현재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200자는 내가 편의점 업계 관련해서 이런 비전에 맞춰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부합해서 지원했다라는 논리로 작성을 해주시면 딱 500자 깔끔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대부분 지원 동기 어떤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쓸 것 같은데 네. 괜찮을까요? 여기는 괜찮습니다. 아, 예. 네.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만 쓰시면 안 되고 내가 네. 수익을 막 엄청나게 냈다. 네. 이런 성과 기준으로 쓰셔야 되는데 또 이제 만약에 세븐일레븐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그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옆 동네에서 내가 했던 네네. 것들이나 아니면 꼭 편의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네네네네. 데서 내가 정말 막 잘 팔았다 이런 것들은 네. 살짝 MSG를 넣으실 수 있는 정도면 사실 써주셔도 괜찮겠죠. 네. 성과 기준. 그래서 네.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본인의 역량을 갖고 맞아요. 이제 두 번째를 쓰면 되는 거죠. 이번 항목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전문가 같은. 당황하셨어. 진행을 했을 뿐입니다. 네. 예. 자, 우선 영업관리자로 성장하기 위한 경쟁력인 보유 역량.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 동기에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있어라는 걸 지금 언급을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 역량 그리고 경험 역량 2가지 파트로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역량 소개는 나열식도 괜찮아요. 굳이 뭐 에피소드를 쓰실 필요 없고요. 그럼 지식 역량 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고 지식 역량에 대해서는 뭐 해당 뭐 산업에 대한 분야, 뭐 유통업계 그리고 뭐 경영 전공하셨으면 경영업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영업 관리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학교에서 뭐 습득했다 이런 부분들 좀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분들 유통관리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좀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인사이트도 길렀다.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보다는 뭐 인사이트를 네. 길렀다. 분야에 대한 이해, 탐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고급진 단어들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경험 역량의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의점 업계나 유통업계 그래서 꼭 편의점 업계에 국한될 필요 없고요. 아예 유통업계 기준으로 해서 쓰셔도 전혀 무방하고 네. 네. 여기에서는 뭐 성과 그리고 특히 이제 점주분들을 설득을 하셔야 하니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을 네. 응대했던 경험 같은 이제 서비스 경험도 굉장히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항목들을 보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항목들인 것 같아요. 뭐 지원 동기, 역량, 그 다음이 이제 입사 후 포부잖아요. 맞습니다. 포부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어떤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할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면접에서는 포부를 되게 많이 보시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포부를 잘 쓰셔야 되는데 네. 일단 리포트 심사에서의 내용이랑 조금 비슷한 그런 인사이트에 들어가겠죠. 네. 근데 아무래도 조금 부풀려 주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좀 인상 깊었던 그 포부 중에 하나가 네. 삼성 이제 지원을 하는데 네. 자기는 되게 예전이에요. 옛날 사람이라서. 근데
아프리카의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도 갤럭시를 쓸 수 있게끔 내가 하는 게 나의 포부다. 해외 영업 쪽 네. 지원자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포부는 이왕이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크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단순히 막 우리가 업계 1위 하겠다 이런 건 정말 별로고요. 예. 그거보다는 실제로 어떤 제품들을 떠올렸을 때 코리아 세븐을 먼저 생각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내가 만들고 싶다. 아니면 특히 MZ세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편의점이 세븐일레븐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나 만드시고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전략을 써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영업관리자로서 실제로 점주분들을 이렇게까지 해서 뭐 어느 정도 네. 기본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리고 MZ세대들이나 내가 또 데이터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분석을 해서 좀 대입해서 우리가 마케팅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예. 그리고 다음 4번 항목이 좀 특이한데요. 방문 후기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 지원자들을 시켜서 리서치를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다른 아주- 편의점도 이제 막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아주 맞습니다. 예. 요즘 유통업계가 이런 걸 되게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네. 뭐 백화점, 면세점 다 너는 할 것 없이 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이제 상납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데 예. 사실 이 부분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 시야, 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MZ 세대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좀 주류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시야를 보고 싶다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깔려 있어서 이왕이면 좀 솔직하고 창의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데 네. 단순히 좋았다 이런 것보다는 개선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항상 기본적인 후기 분석은 그냥 여기가 좋아요 보다는 여기 비교해봤을 때 여긴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실 상대적으로 좀 객관화가 되는 부분이라서 네. 좀 경쟁사도 보면서 최근에는 특히 이제 뭐 이마트24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시스템도 도입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주분들의 인력난이나 뭐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도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코리아 세븐은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이 면접인데 면접은 또 어떻게 치러질까요? 네, 면접은 사실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 리포트 심사와 네.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크게 어려운 질문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보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볼 텐데 일단 1차 실무 면접이 더 중요하죠. 개별 면접이고요. 이제 면접관이 6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인데 20분이면 그러니까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 5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력이나 이력서 기반으로 한 질문들을 한 뭐 5분에서 10분,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인성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지 이걸 보고자 하는 게 한 5분 정도 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뭐 1인당 20분이면 사기업 치고는 그렇게 오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점주분들 관련해서 상황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점주가 갑자기 막 이렇게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예. 롤플레이처럼 이제 이런 질문들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사실 일단 간단한 상황이죠. 막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설득해야죠. 뭐. 그럼 이제 설득 방법에 대해서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비대면, 화상 면접이기 때문에 비대면 면접 유의사항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을 텐데 어차피 상반신만 나오기 때문에 복장은 위에만 좀 셔츠나 블라우스처럼 좀 깔끔한 지금 MC분들이 입으시는 것처럼 좀 깔끔한 정도로 예.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나 이런 상태 같은 것들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2차 최종 면접 같은 경우는 그룹 면접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면접이기도 한데 한 30분 가량 소요가 돼서 1인당 이제 소요되는 시간은 5분도 안 되는 편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인턴십 기간에 대해서 뭐 소감, 그러네요. 어떤 게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정도겠고요. 기본적으로 기출됐던 질문들을 보면 뭐 자기소개 지원 동기, 뭐 편의점 업계를 선택했던 이유, 그리고 너 전공이 이쪽인데 왜 여기를 지원을 했냐 이런 예. 평이한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들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준비를 하시는 그런 포인트들 그대로 써 먹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편의점 업계 특성에 맞춰서 뭐 영업점 가본 적 있냐, 4번 항목 그대로 물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지방 근무 가능하냐, 너가 지원한 쪽은 수도권인데 우리가 막 저기 포천으로 보내도 괜찮겠냐 이런 질문들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점주에 대한 설득 방법 이런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쪽 분야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이 있는지를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 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주 설득이 확실히 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선후배들이 편의점 업계 이제 유통 쪽에 있거든요. 영업 관리. 점주들하고 그렇게 갈등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편의점 가면은 뭐 자꾸 이제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한대요. 뭘 구매를 하고 싶다고.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막 해달라고 어떤 때를 쓰냐면 차를 자물쇠를 달아서 못 가게 한다던가 그런 점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강성 점주도 있으니까 좀 네. 대비를 해야겠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코리아 세븐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포인트 레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 편의점에서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는 싹싹하고 네. 좀 유들유들하고 이런 거 좀 잘할 것 같은 네, 네. 느낌의 친구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좀 진상 점주분들, 네. 그러니까 뭐 진상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좀 요구사항이 많거나 그리고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앓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을 좀 잘 감싸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힘드시죠? 이런 공감 좀 잘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실제로 좀 서비스 경력이 있으신 분들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실제로 연령대가 좀 이렇게 높은 분들을 내가 진짜 잘 응대를 했던, 살살 녹였던 그런 경험들을 조금 많이 어필을 해주시면 사실 제일 좋겠죠. 그래서 세상 되게 유들유들하고 싹싹한 사람으로 어필을 해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